여러분, 돈 되는 재개발 투자 올해는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대박 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계속 부동산에 대한 규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규제란 규제는 다 하겠다 이런 지금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집 팔아라.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올해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요. 올해에 돈을 벌 수 있는 돈 되는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하면은 대박 날 수 있을까? 대박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요. 우리가 쌈짓돈을 목돈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에 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투자도 이제 기존 패턴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돈 되는 재개발 투자 올해 이렇게만 하면 대박 난다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3월 11일입니다. 이제 벌써 3월 중순이요. 11일 수요일 2시부터고요. 돈 되는 재개발 초기 핵심 투자 지역 이렇게 공략하라.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왜 실제로 재개발 투자가 우리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지역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요. 투자처까지 공개하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세미나는 예약 필수고요. 자, 이때 꼭 오고 싶었는데 이때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사실 오셔야 되는데 오고 싶었는데 정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개별 상담은 항상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9일까지 내가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되나 진짜로,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고민 모든 거 다 풀어드리는 그런 개별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재개발 예전처럼 아무 곳이나 투자해도 또 이익이 난다?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의 중심 지역이나 아니면 외곽 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요. 재개발 투자는 무조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심 지역에 좀 더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심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거기도 많이 올랐고요. 반대로 적게 돈이 들어가는 외곽 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올랐어, 재개발.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요, 재개발 아무 곳이나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떻게요? 될 것만 된다는 거, 될 것만. 될 것을 찾는 게 지금 관건이란 얘기예요, 사실. 지금은 더더욱이나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와서 닿고 있습니다. 어디가 될 것이냐. 재개발은 오래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고정관념 이제 깨버리십시오. 이거 깨야 됩니다. 재개발, 그거 언제 되지? 어느 세월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죠. 빠르면 10년, 재수 없으면 20년 걸린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용산에 상부역, 지금 다 이제 이주 다 했죠. 이제 철거하고 공사했는데 여기가 사실은 한남 뉴타운이 2003년도 지정됐거든요. 그러면은 2003년도에 지정돼가지고 앞으로도 3구역, 제일 빨리 가는 3구역이 입주를 하려도 3, 4년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몇 년입니까? 20년이 훨씬 넘어가서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는 이런 세월 동안 우리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제는 그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재개발 투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계 진행 단계마다 가격이 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소의 금액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뛰었을 때 가격이 올라준다면 내가 매도할 건지 아니면 다음 단계까지 끌고 갈 건지 판단 순간순간 그 진행 단계마다 가격이 오를 때 우리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때 판단을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될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이제는 투자 방식을 이렇게 바꿔야지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가져간다고 돈이 되는 그런 재개발 투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투자처 선정이 가장 중요해진 걸까요? 지금 투자처 선정.
이게 양극화를 제가 항상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에도 양극화를 넘어서 이제 초양극화 시장으로 가게 되면요. 이제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무조건 인서울 해라? 아닙니다. 서울도요. 오르는 곳은 따로 있고요. 오르지 않는 곳. 이렇게 크게 양극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서울의 현실은요. 서울의 신속통합계,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등등 수백 군데 중에서 지정됐죠. 수백 군데. 거기서 될 것과 안 될 곳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될 것과 안 될 곳. 무조건 서울시에서 다 지정을 해놨다 그래서 다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투자처를 어디다가 하느냐 이게 정말 지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지방선거가 6월 3일 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뭐 서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부산이든 현재 지자체장이 그대로 가면은 그나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자체에서 적극 추진 중인 이런 사업들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안 될 겁니다. 왜 그래요? 각 지자체 대부분의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어떤 것만 된다고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이런 것들만 진행이 된다. 왜 그러냐면요. 항상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게 그 사업이 누구의 사업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누구의 사업인가. 왜냐하면요. 전임 시장이 벌려놨던 일들을 갖다가 내가 그대로 다 완성을 해. 충실하게 그대로 완성을 해요. 그럼 그 공은 누구의 공이에요? 전임 시장의 공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상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지자체장이 구청장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요. 할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사업 빼고는 뭐든지 자기의 사업으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의중이 담긴 그런 사업적으로 바꾼다. 그렇게 되면 현재 뭔가를 하려고 했던 데들이 안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서울시와 구청에서 밀어주는 사업이 바로 우리의 투자처입니다. 그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자,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은 반드시 진행되겠죠. 이미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온다 그래서 이 계획을 폐지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시의 입장, 구의 입장에서 반드시 개발 필요성이 있는 지역, 어떠한 이유로 개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개발할 수밖에 없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지역이 있는데요. 이런 낡은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이 있는데 이쪽에 일자리가 엄청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고층 건물들이 들어오고 상업지역, 업무시설들이 들어와서 여기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데 여기가 본래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 그러면은 여기에 커다란 일자리가 생기는데 여기가 낡은 저층 주거지로 만약에 돼 있다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 그리고 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는 어떤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들만 개발이 되고요. 나머지들은 전임 시장에 뭔가 했던 그런 사업들은 다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가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초기 단계에 들어가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사업 시행 인가가 난 후에 들어가라. 아니면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나서 들어가라.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들어가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요.
벌써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이 나고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가격은 이미 이렇게 올라 있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재개발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지역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나중에 지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재개발 투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쌈짓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바로 이 재개발 투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정된 곳은 가격이 높아서 투자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동의서를 아무것도 없던 이런 지역이요. 아무것도 없던 이런 지역이 동의서를 막 이제 슬슬 걷는다. 이런 소문이 들면 가격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막 거두려고 하는 곳, 이 곳이 초기 단계예요. 이런 곳을 우리는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정부에서 밀어주는 곳, 시나 구에서 밀어주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곳,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초기 단계, 동의서를 막 거두려고 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지금 신축 빌라에 대한 희소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축 빌라. 이제 신축 빌라 공급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빌라는 큰 특징이 있죠. 그 특징. 그게 뭐예요? 신축 빌라의 특징? 희소 가치입니다. 이 희소 가치가 점점 더 커져요, 앞으로. 왜냐면 신축 빌라 공급이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PF도 안 나, 대출도 안 나오고 정말 까다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축 빌라 등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신축 빌라에서 가장 지금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게 뭐예요? 내년 말까지, 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세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를 지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재개발 시장 쪽으로, 빌라 시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신축 빌라를 사는 게 일단 정답이에요. 신축 빌라를 어떻게든지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신축 빌라를 구입해야 돼요. 이거는 이 주택세에서 빠지는 거, 이거 정말 큰 거지만요. 그 외에도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옵니다. 왜? 엘리베이터에 있고요.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근데 구축은요? 없어. 엘리베이터 없고 주차장도 없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감정평가 금액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자가 잘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차장도 없고 엘리베이터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낮습니다. 전세가가 낮아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구축 빌라를 사는 거와 신축 빌라를 사는 거 투자금은 오히려 전세가가 신축 빌라가 높기 때문에 신축 빌라가 실제 전세 끼고 투자금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택세에서 배제되고 감정평가에서 높게 평가되는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신축 빌라를 살 수 있으면 신축 빌라를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근데 신축 빌라를 사려고 보니까 이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예정구역 같은 경우에 동의서를 막 걷고 있어요. 동의서를. 그래가지고 동의서가 30, 40% 막 이렇게 거쳤어. 그럼 이런 데는 신축 투자 못 합니다. 신축 못 합니다. 이런 데. 왜 그러냐면요. 구청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서 모아타운 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안 내면 해가지고 주민 동의율이 40% 미만, 40% 이상, 50% 이상. 하여간 이 30%가 넘어가잖아요. 40% 미만. 이러면 지분 쪼개기 제한, 건축허가 제한 이런 것들이 걸립니다. 이제는 이런 그 모아타운 지역에서요. 모아타운 지역에서 동의서가 40% 거쳤다 그러면 좋아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신축 빌라 투자 이제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더욱이나 초기 단계에 입지 좋은 곳, 초기 단계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거죠. 1월 7일 날 나왔던 구청에서 나온 그런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재개발 빌라, 이게 이제 하나의 제가 저희 고객들을 투자시켰던 그 성공 사례의 초기 단계 투자 성공 사례인데요. 이거는 한남 뉴타운이에요. 첫 번째는 한남 뉴타운인데, 제가 제일 많이 투자시켰을 때가 2013년도였거든요. 근데 요건 그 전에 투자를 시킨 거네요. 2010년 12월 13일 날 금액 5억 2천만 원의 빌라를 투자를 시켰습니다. 5억 2천만 원. 토지가요, 이 토지 지분이요, 한 10평 정도 되는 거예요, 10평. 10평 조금 넘는, 대지 지분이. 10평 조금 넘는 거. 이때 그래서 4억 7천만 원,
4억 7천만 원에 매매가가 5억 2천이고요. 매매가 5억 2천, 실투자금이 4억 4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30평대 한남 뉴타운 상구역, 제가 이거 상구역이거든요. 30평대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28억 정도 돼요. 28억 프리미엄이. 그런데 이 빌라 감정평가 한 게요. 평당 1억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거든요. 이 단독주택은 한 5천 정도 나왔고요. 그럼 평당 1억이면 여기 10평 정도 되니까 10억이잖아요. 그렇죠? 10평이니까 10억. 그러면은 프리미엄 28억에다 10억을 더하면 38억입니다. 지금 38억. 38억. 그러니까 5억 2천 투자해서, 4억 4천 투자해서 38억이 나온 거죠.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왜 제가 이거는 사실은 초기 단계는 아니에요. 왜 초기 단계가 아니냐면은 2003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초기 단계는 아닙니다. 한남 뉴타운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게. 근데 2010년도면은 그때 한창 이 서울의 재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 누르고 있을 때 못하게끔 누르고 그래서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좋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저를 믿고 투자했던 분 중에 한 분의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효로 일가. 원효로 일가 여러분들 아시죠? 용산 원효로 일가. 이게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개발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가 2020년 5월 21일 날, 2020년 5월 21일 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빌라 매매가가 4억이었고요. 실투자금이 1억 9천, 전세 끼고 1억 9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재 시세가 12억에서 한 14억 됩니다. 그럼 몇 배 오른 겁니까? 2억이라 그래도 한 7배 오른 거죠. 그렇죠. 이때는 동의서 걷기 바로 직전에 저희가 들어갔어요. 동의서 걷기 직전에. 동의서 거두면서 가격이 역세권 시프트로, 역세권 개발로 장기 전세주택이죠. 추진한다고 하니까 동의서 걷는다 그러니까 가격이 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오르면은 올라서 어느 정도 내가 투자금 대비 어느 정도 이익이 났을 때 일단 단계마다 매도를 할까? 아니면 좀 더 가져갈까?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재개발 빌라는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이거는요, 자양사동에, 자양사동,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자양사동 한강변에 저희가 투자시켰습니다. 여기 매매가 5억 6,500이고요. 전세를 끼고 매매가는 5억 6,500, 전세 끼고 실투자금 2억 3천 들어갔습니다. 2억 3천. 지금 시세는요. 매매가 지금 현재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아직 조합 설립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되기 전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익을 실투자금 2억 3천 투자해서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만약에 투자한다면요. 투자금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오른 곳은 투자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찍어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익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빌라 투자는 초기 단계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지 성공 그런 사례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안 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인가 4월 달에 저희가 이 당시에 투자시켜줬던 분인데요. 작년 3월인가 4월에 매도했습니다. 매도했다고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한테. 얼마였다고요? 14억에 매도했대요. 작년 3월인가 4월에. 근데 작년 12월 달 되니까 18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분은 뭐 투자 잘한 거죠. 그렇죠? 매도했어도 이익을 내고 매도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 단계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시장은 초양극화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 속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된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고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랑 지금 현 정부의 레시피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레시피가 있어야 다른 맛이 나는데 레시피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맛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갈 게 거의 99%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 빌라 시장으로 투자자 집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타깃이 아파트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개발 빌라. 근데 재개발 빌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가느냐, 어느 시장, 어느 곳으로 가느냐, 될 곳으로 가느냐, 안 될 곳으로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재개발 빌라 시장은 현재 규제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 신축 빌라 쪽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무조건 신축 빌라 투자하셔야 됩니다.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쌈짓돈으로 뭘 만들어요? 목돈 만드는 거예요. 쌈짓돈은 목돈. 재테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주식 투자도 재테크고, 코인도 재테크고요.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재테크고, 금에 투자하는 것도 재테크, 달러에 투자하는 것도 재테크. 다 재테크죠. 사실 부동산 투자만 투기입니까? 그래서 목돈 만드는 쌈짓돈을 목돈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이 재개발에 있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시장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 자, 3월 11일 돈 되는 서울 재개발 초기 투자 지역 이렇게 공략하라. 자,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하겠고요. 부동산을 사는 것은 최선의 방법,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미국 기업가 마샬 필드가 얘기했습니다. 자,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재테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현명한 부동산 DJ의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